안녕하세요. 수완보스토너학원 2023년도 초등영재부터 고등부까지 새 커리큘럼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완보스토너학원의 미셸 원장입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의 목차는요. 학습 방향, 초등영재반 커리, 그리고 중고등부 커리, 그리고 마무리를 간략하게 훑도록 하겠습니다. 23학년도 보스턴학원 학습 방향입니다. 기존의 보스턴학원이 중심에 리딩 중심 학습, 리딩 교재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그 리딩 안에 나와 있는 그래머를 학습하고 단어 학습을 확장시키고 라이팅과 연계시켰던 방식 그대로를 두는데요. 초등 영재반 아너스 클래스부터는 초등 일반반이 사용하고 있는 트로피9 교재에서 교재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학습 방향은 동일하다는 점을 짚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업은요. 주3회 수업을 기본으로 합니다. 4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1, 2, 3교시 수업을 진행하고 스케줄 2에 있는 친구들은 6학년 친구들은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3회 수업이다 보니 월수금, 화목금 수업이고 그 등원하지 않은 나머지 이틀은 주 2회는 다른 학원을 스케줄 짜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선택입니다. 학원으로 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수업하지 않는 이틀은 실장님이 친구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시고 또 관리를 해주시면서 과제를 하고 단어 테스트를 대비한다거나 아니면 재시험을 한다거나 하는 그렇게 자기주도 학습을 연계해가는 것으로 스케줄을 짰습니다. 스케줄 1에 리딩 수업인데요. 제가 리딩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이 리딩은 트로피9이 아닌 뉴베리 수상자 롱테일북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좀 호흡이 긴 한 권짜리 교재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렉사일 지수에 학생들의 렉사일 지수에 맞춰서 트로피9에 분권되어진 리딩이 아닌 한 권짜리의 책을 한 학기에 마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리딩 학습을 그냥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닌 리딩에 나와 있는 그래머 교재가 아닌 리딩 내에서 책 교재 내에서 뽑아서 리딩 학습을 연계시키는 수업을 할 텐데 교재가 없이 진행하다 보니 수업 준비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까다로운 수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 선생님들에게 드릴 수는 없고 준비를 부탁드릴 수는 없고 전적으로 아너스반의 리딩 수업은 제가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어민 수업입니다. 원어민 수업은 능률 타임즈 주니어 월간지를 이용해서 디베이트와 라이팅을 연계시키는 수업을 할 것이고 이 트로피9이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스피킹을 연습할 수 있으나 내용상의 디베이트와 라이팅까지 연계하는 주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일상적인 다양한 주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글, 그리고 그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원어민 선생님과 그리고 그 나누었던 이야기를 라이팅까지 연계시키는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머는 시간이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그래머는 기존에 하고 있던 영어로 되어 있는 그래머 교재가 아닌 이제는 아너스반부터는 중등 그래머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문법이 메인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법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먼슬리 테스트에서 문법을 보고 있으니까 문법형 학원 아니면 단과 학원 스타일의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문법보다는 조금 더 리딩에 집중하는 커리큘럼으로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스케줄 2의 6학년들의 스케줄인데요. 커리큘럼인데
동일하게 뉴베리 수상작 호흡이 긴 한 권짜리 교재로 한 학기에 한 권을 정독하는 걸로 전환되었습니다. 리딩 교재 역시 한번 구문 독해로 진행되어지는 제가 수업을 할 것이고요. 리딩 안에 있는 문장을 발췌해서 그것을 배웠던 그래머와 구문 독해로 연결시키는 한 줄 해석을 해보는 식의 수업을 진행할 것이고, 이 부분은 중고등, 특히 수능형 길어진 문장, 장문, 독해를 대비하기에 적절한 학습법으로 특별히 나와진 천일문, 천문장 이런 교재로 가지고만 수업을 하게 되면 물론 너무 좋은 교재들인데 학원에서 수업하기 지루하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수업은 진행하되 리딩 교재 안에 있는 문장을 발췌해서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구문 독해를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어민 디베이트 앤 라이딩은 동일한데 횟수가 줄었습니다. 6학년이 되었으니 이제 중등부를 대비해야 되니까요. 조금 더 원어민과 디베이트 앤 라이팅 횟수보다는 중등 문법 횟수와 그리고 듣기 테스트를 1회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리고 고등학교 수능의 17문제의 듣기 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거, 3학년 거 듣기를 테스트를 해보아도 6학년 정도의 우리 재원생들은 별로 오답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듣기 난이도가 계속 진행되어지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어민 선생님과 디베이트를 하는 거에 문제가 없는 학생들도 또 테스트를 너무 대비를 안 한 경우에는 듣기 테스트에 대한 익숙함이 적어서 테스트에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테스트를 연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외부에서 오는 중등부가 아닌 저희가 우리 수완보스턴이 개원하고 학습 트레이닝 시킨 친구들이 중등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외부에 있는 친구들이 그냥 물론 신입생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트레이닝한 친구들로 조금 탄탄한 기초가 되어진 친구들이라서 중등부가 조금 더 강화되고 인원도 좀 많이 보강이 되어졌고 조금 더 내신과 수능에 강화된 전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케줄 보시면요. 주 3회 수업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처음 20분 동안 테스트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첫 20분은 단어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리딩, 그래머를 차례대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일반 보통 수업, 보통 내신 기간이 아닌 동안에는 전략적으로 탄탄한 기초 다지기가, 기본기 다지기가 목표일 것이고요. 내신 기간에는 완벽한 내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차별화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특히 레벨별 차별화 전략이라고 되어진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상당히 높은 레벨의 친구들이 보통 6학년, 중학교 1학년 친구들도 좀 고1 모의고사를 풀고 있는 친구들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굳이 내신 기간이라고 해서 한 달가량의 시간을 스탑하고 내신 대비만 하는 건 너무 많은 손해가 되는 부분이라 레벨별 차이를 두고 레벨이 낮은 친구들은 한 달 정도의 시간으로 계속 시험 대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시험 대비가 되어진 친구들이라도 전혀 내신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시험에 임했을 때는 또 완벽한 그 결과가 나와지지 않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레벨별 그리고 개별화된 전략으로 나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학원이니까 내신 대비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니요. 지금도 현재도 내신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2023년은 더욱
내일부터 내일을 개별화 그리고 레벨별화 하여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능 대비인데요. 수능을 향한 전략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리스닝, 리딩, 물론 리스닝은 너무 지금도 리스닝이 조금 쉬운 편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또 고등학생이 되고 나중에 수능을 볼 때까지도 리스닝이 지금처럼 이렇게 난이도가 쉬울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고교 학점제가 되고 난 이후에 대학 입시에서 영어 방향을 봤을 때 전문가들의 예측은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리고 본고사처럼 조금 더 영어가 지금처럼 쉽지 않게 좀 어려운 시험으로 입학해서 학교별 그 수능 이외에 테스트가 추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전망에 맞춰서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고 풀이를 할 수 있도록 수능 대비를 중학교 때부터 할 수 있는데 이 금요일에 하게 되는 이 수능 대비 모의고사는 준비가 되어진 반만 해당됩니다. 아직 중학교 본인이 학년에 맞춰서 학교 내신도 대비가 힘든 친구들의 레벨에서 금요일날 똑같이 발맞춰서 고1, 고2 모의고사를 실시하진 않고요. 그 친구들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풀이 연습부터 시작을 하고 금요일에 모의고사를 보는 제대로 된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레벨은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레벨별 차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등부 수업입니다. 고등부 수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고등부 수업을 고등부 전문학원과 차이를 어떻게 두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인근에 있는 고등부 전문학원들의 그 학습 방법도 계속 생각을 해보고 비교를 해봤고요. 그리고 현재 제가 데리고 있었던 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도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은 클래스별로 움직인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한 명 한 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등급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원하는 점수까지 내신 점수까지 내신 등급까지를 맞춰내기가 정말 어려워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고등부 수업은 영어를 잘한다고 영어 수업을 오래 했다고 초중등부 수업을 오래 했다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한테도 맡기고 싶지도 않고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2023년도 고등부 수업은 전체적으로 제가 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인적인 수업이 되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받을 수가 없고요. 클래스별로 신선여고, 대형고 클래스별로 5명이 정원으로 한정할 것이고요. 과외처럼 코칭형 수업 진행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현재의 점수, 그리고 현재의 지금 아이의 레벨에 맞춰서 진행을 할 것인데, 일단 정해진 시간은 주 2회예요. 주 2회에 2시간 30분 수업을 진행하고, 주 1회는 또 테스트 시간인데 테스트와 복습까지를 완료시킨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주 3회 2시간 30분씩 수업이 들어가고 그에 따라 친구들의 학습 역량에 따라서 보충은 더 많이 추가될 수가 있겠죠. 동일하게 같은 반이라고 해서 같은 보충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인 전략과 코칭으로 나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진행을 할 것이고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라 아이와 부모님이 같이 상담을 오셔서 저와 함께 전략을 짜야 되는 부분이니 일괄적인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2023년 동안은 고등부 전담 강사를 초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진행을 하겠다.
과외식 수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코칭형 수업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개별적인 역량에 따라서 수업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초등 영재반에서부터 고등부까지 수능 대비까지 설명을 쭉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초등 영재반에 대한 저의 생각, 영재라서 영재가 아닌 것이다. 조금 더 깊고 넓게 영어를 공부하려는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다. 그리고 확실히 일반반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타임즈 월간지와 원어민 선생님 디베이트 라이팅 강화, 그리고 저희 직강 수업, 원서 수업 들어간다. 그리고 원서 안에 있는 문장 독해를 구문 독해로 연계하는 저만의 미셸 원장만의 수업으로 진행되어진다. 독서를 통한 생각주머니와 문해력을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코칭 학습에 대한 고등부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봤네요. 내신 밀착관리. 밀착관리가 맞죠? 밀착관리를 할 것이다. 현재의 레벨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현실성 있는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는 그 대학이 현재의 상황에서 볼 때 어떤 대학이든 간에 현재의 우리 아이에 맞는 정확한 목표를 분석과 목표를 가지고 영어가 다른 과목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필살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코칭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